안녕하세요.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볼게요. 라떼파파라는 말이 있다라고 시작하네요. 라떼파파 좀 생소한 말이죠. 현대 사회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 이런 걸 우리는 신조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조어를 제시를 하면은 독자들이 흥미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신조어를 쓰는 것은 글을 쓰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라떼파파는 무엇이냐? 한 손에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누구? 아빠랍니다. 즉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을 말하는 신조어래요. 그러면 라떼파파는 어디에 있느냐? 스웨덴 같은 나라에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강국이죠. 이런 복지 강국에는 라떼파파라는 말이 있대요. 자, 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몇 퍼센트를 쓰느냐? 90%를 쓴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성이 10명 육아휴직을 쓸 때 남성은 9명을 쓴다는 뜻이에요. 즉 여성과 남성이 거의 같은 비율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죠. 자, 그에 반해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랬네요. 즉 앞에 있는 스웨덴과 대조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떠느냐? 엄마들이 도맡았대. 뭐를? 육아 문제를. 그렇다면 이 스웨덴과 한국은 대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문단은 어떤 내용이냐? 한국과 달리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스웨덴, 한국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 이 글을 쓰는 전략은 대조와 신조어, 라떼파파죠?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이 글이 한 2016년, 2017년쯤에 쓰여진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안 쓰는가? 자, 이 표를 보면 아주 잘 나왔죠? 자, 예전에 2009년에는요, 얼추 35,400명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남성이 502명을 썼대요. 요거를 얼추 계산해 보면 1.5%쯤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으로 계산했던 것들을 하면요. 스웨덴은 90%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 10만 명 중에 2만 명이니까 여자가 8만 명 쓸 때 남자가 2만 명 쓴다는 거죠. 약 한 25%예요. 스웨덴 몇 퍼센트였죠? 90%였죠. 분명히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전과 달리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스웨덴한테는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모습을 또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문단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 글 전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얘기할 건데 뭐를 통해?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얘기를 한대. 그러면 어느 시대를 얘기할 것이냐? 20년간을 얘기한대요. 97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단위로 20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대.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뉴스 빅데이터를 통한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리한다면 한국 사회의 육아 문제 변화 양상을 제시를 한대. 뭐를 통해?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자,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의 전략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제시를 했죠. 즉 화제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우리가 얼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빅데이터가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좀 빨랐으면 좋겠네요. 제발. 약간 불길합니다. 약간 불길하네요. 이 뱅글뱅글 도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이 다른 것도 또 있는데, 아이고, 참 난처합니다. 자, 그러면 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보여주시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문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산문단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소제목이 나옵니다. 소제목이. 소제목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소제목을 쓰는 이유는 글의 핵심을 간편하게 전달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3문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라는 소제목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봅시다. 20년간 빠짐없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어, 즉 육아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어는 엄마들 그리고 여성들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20년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육아의 책임은 대부분 누가 지어왔다는 거야? 여성들이 지어왔다는 거죠. 지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육아와 관련된 다른 주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조부모, 아빠 이런 분들이 육아 분담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야? 바로 여성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년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이 육아의 주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3문단을 정리한다면 뉴스의 대략적인 변화 양상, 즉 무슨 양상이냐? 엄마 여성이 육아의 주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전령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내용을 또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3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소제목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단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육아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핵심어는 여성들이랍니다. 여성들이래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떤 단어가 또 나오느냐? 고용보험기금이란 말이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뭐냐면 이는 하면서 이 보험기금이란 말을 정의 내려주고 있죠.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임금의 30%를 보조해 준대요.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이 많이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성들이 그전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라고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즉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언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아마 그 전에는 여성들은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97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 걸로 봐서는 여성들이 집에서 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3문단을 정리해 볼까요? 자, 97년부터 2001년은 여성이 육아를 역시나 전담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이 나왔다는 거죠?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어떻다? 여성 근로자, 아이를 보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클 때 아빠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육아에 도움을 주었는지. 글쎄요, 여러분들은 2000년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이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97년부터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가 되었을까? 왜 그전까진 집에서 아이를 보던 엄마들이 왜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97년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 1950년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에 가장 큰 시련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가정에서 한 명만, 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만 돈을 벌어도 괜찮았다면 IMF가 터진 이후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녔어야 되고 또는 직장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1997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IMF가 터진 해라는 거죠. 이 IMF의 여파는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IMF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문단에서도 역시나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소제목에 해당하는 세 번째 문단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97년부터 2001년 첫 번째 시기가 아니라 두 번째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라는데 왜 여기서 글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만 초반부터 중반까지래요. 되게 어리석게 글을 쓴 거죠. 2002년부터 2006년이라고 그냥 명확하게 써주는 게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002년부터 2006년은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대요. 97년부터 여성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는 여성 근로자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다는 거죠. 즉, 그전보다 2002년부터는 더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근로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즉,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육아와 일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이 사회적 고민, 한두 명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적 고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에 의해서 노동부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사람들이 노동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검색해 보기도 했겠고, 노동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뉴스로 많이 얘기했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이 나왔대요. 즉, 이 사회적 고민에 국가에서 응답을 해준 거죠.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좀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과 사업장 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대요. 정부에서는 육아와 일을 양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기업에서는 그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기업체를 나쁘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기업체에 사람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좀 괜찮은데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 있죠. 뭐 5명, 10명에서 하는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몫을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은 많은 사회적 고민이 있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그 정책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아이고, 오문단 정리가 어디 갔냐? 오문단 정리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문단에는 2000년 초중반에 육아와 일을 양립한 여성 근로자의 문제가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도 육아와 일의 양립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사도 또 있어요. 기사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렇습니다. 2019년의 기사입니다. 육아휴직 쓰려면 사직서 써라. 직장맘 육아휴직 신청 3.9%뿐. 어때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죠.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기업체에서도 뭐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양측이 좀 서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안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자, 6문단으로 뒤로 가야겠죠? 아이고, 6문단 정리가 또 여기 있냐? 자, 6문단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또 새로운 소제목이 나왔네요.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하면서 세 번째 시기가 나왔어요. 세 번째 시기부터는 육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변화되기 시작하나 봅니다. 언제냐? 2007년부터 2011년이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네요. 여러분이 한창 어릴 때죠. 이때 특징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뭐냐? 조부모가 육아 분담의 주체로 새로이 떠올랐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와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보면 조부모란 말도 많이 나오고요. 맞벌이 부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고령화라는 단어도 많이 나온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황혼육아 이것도 역시 신조어죠. 신조어가 나오면 보다 흥미를 유발한다고 했어요. 신조어가 나옵니다. 황혼육아. 육아가 새로운 육아 방식으로 떠올랐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보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 거의 완전히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황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뉜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 실마리,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다시 겪는 육아 때문에 생기는 노년층의 번아웃 증후군, 요거는 두 번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70쯤 됐어요. 이제 일도 은퇴하고 노년을 살아야 돼. 근데 아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좋을까? 자, 첫 번째 말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가 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일 되게 많아요. 할 일 없으니까 애나 봐라. 지금 이런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지금 황혼 육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같은 무게로 나선 절대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의미한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지금 현재 과정이거든요. 그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갈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같은 무게로 말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맡길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결코 엄마도 좋은 거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키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문단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황혼육아라는 말이 나왔죠. 자, 육문단. 조부모가 새로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신조어가 제시가 됐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1980년대에 그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갖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워줬습니다. 역시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켜질지 모르겠네요. 손자를 보는 조부모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황혼유가 쳐보세요. 좋게 얘기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그렇게 좋게 말할 건 아닙니다. 자, 칠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칠문단은 역시나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네 번째 시기랍니다. 네 번째 시기 2012년부터 2016년 마지막 시기네요. 아빠들이 드디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대요. 아이는 둘이 낳고 왜 지금까지 엄마만 보다가 두 번째는 왜 아빠가 아니라 조부모가 보다가 이제 드디어 아빠들이 새로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방송이 참 많이 나왔죠.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등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자 혼자 애 보기가 힘드니까 남자들 좀 같이 움직여라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방송으로 만든 거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 방송국 어디죠? KBS입니다. 공영방송이죠. 아빠 어디가? MBC입니다. 역시나 공영방송이죠. 어떠한 국가적인 시책,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프로그램이 그 아빠들이 육아를 분담하는데 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들이 좀 같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들 개개인의 마음가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함께 아이를 봐야지. 나도 육아 분담을 함께 하는 사람이지. 나도 주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2113시간.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죠? OECD 회원국 중에 몇 위랍니까? 2위랍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엄마든 아빠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그럼 여기서 아빠만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는 아빠들이 마음이 없어서 아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애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함께 육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아빠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엄마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아빠만 언급을 하니까 왜 아빠들이 육아를 함께 하지 못하느냐? 노동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근이 일상인 이 시대에 아빠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대.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이런 데가 연관 검색어로 뽑힌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이런 부서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이런 검색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칠문단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아빠들 남편들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다는 거죠. 근데 어떤 전략을 썼느냐? 구체적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왜 남자가 육아를 함께하기 어려운가를 구체적 수치를 통해 나타내요.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어떤 게 올라갑니까? 신뢰감이 올라가요. 신뢰감이 상승합니다.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 그런 이유로 아빠들이 좀 육아를 좀 많이 해라. 그런 이유로 많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물론 문제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 8문단 갈게요. 자, 8문단은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엄마에게 육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육아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년간의 지금 변화를 보니까 뭔가 육아를 분담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반쪽의 변화를 온전한 변화로 바꾸는 것은 구성원과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라는 거죠. 되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국가와 이 사회 전체가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 온전한 돌봄 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면서 끝이 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본다면 이 글은 보고문이거든요. 어떠한 보고서입니다. 보고문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죠. 그래서 처음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거야 해서 1, 2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은 3에서 7문단 네 가지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어떤 변화기 대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한다면요. 또 이렇게 됐네. 자, 갈래는 보고문입니다. 주제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특징은 신조어, 라떼파파도 나왔고 황혼 육아도 나왔죠. 그리고 시기별 변화 양상을 제시했습니다. 5년 동안 4번. 5년 동안 4번.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시기를 얘기하고 있죠. 수치화된 예시는 그 마지막 7문단에 나옵니다. 7문단에. 자, 역시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엄마가 중심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할까 생각해 보자.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되면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동영상도 좀 같이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넷이 좀 안 돼서, 좀 느려서 동영상 함께 보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